부산 2021 마덱스 전시회. 여러 국가의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의 무기 스펙에 감탄하거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며 이리저리 살펴봤는데요. 이번 마덱스 2021 전시회에 참석한 외국 장교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보낸 무관단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는 단순 방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도입 목표를 가지고 마덱스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특히 동남아 무관들이 많은 흥미를 보인 부스는 바로 해군이었습니다. 일부 국가 무관단들이 해군 함대공 미사일에 아주 큰 관심을 표명함은 물론 실제 한국 해군 전투함에 방문해 해군셈 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도대체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무관들이 해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연일 중국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횡포는 말도 못할 정도인데요. 최근 중국은 전투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들을 포함해 28대의 중국 군용기들이 15일 만에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대만이 관할하는 프라타스 제도 근처와 대만 남부 지역을 비행한 것입니다. 중국 군용기가 비행한 프라타스 군도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유충지인데요. 대만 국방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28대의 중국 군용기들에는 젠16 전투기 14대, 젠11 전투기 6대, 홍육 핵무기 폭격기 4대 및 대잠수함 전자전 초계기, 조기 경보기 등이 포함된 최대 규모로 도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만을 흔들기 위한 도발이면서도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 해군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공군 전투기와 대한미사일 그리고 항공모함 함재기에 대한 대공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제 함대공 전투체계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제 RIM-162 ESSM에 미국 해군 납품가가 약 85만 달러, 하나로 약 10억 원 정도로 알려지지만 이것은 개발비를 모두 부담한 미국 해군에 대한 납품 가격입니다. 해외 국가가 이를 도입하면 당연히 개발비 일부와 업체 이익을 포함해 발당 100만 달러 하나로 12억 원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더욱이 RIM-162 ESSM은 종말 유도를 위한 별도의 목표 추적 레이더가 필요한 데다 여기에 동시 다목표 대응 능력이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해공셈의 양산 가격은 발당 10억 원 정도에다가 종말 유도를 스스로 수행하는 모델이므로 추적 레이더가 필요 없고 적절한 탐색 레이더만 탑재하면 동시 다목표 요격도 가능한데요. 운용 방식도 이미 완성된 전투함에 KVLS와 데이터 링크 장비를 설치한 이후 전투 지휘 체계와 연동하면 해공셈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무관들은 미국제 MK-41 수직 발사기에서 해공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해군과 동급의 함대공 미사일로 영국제 시셉터가 있지만 발당 가격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해군을 위해 한참 대량 생산을 진행 중인데다 파운드가 아닌 원화를 사용하는 해공셈이 훨씬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설치와 운용이 쉽고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한 해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성비 좋은 대공 미사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적 자립으로 가능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충무공이 순신급 이상 구축함을 위해 추가로 RIM-116램을 제작사인 레이시온사에 발주했지만 그 사이에 램블록0 생산 라인이 종료되어 어쩔 수 없이 램블록1 HAS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램블록1 HAS는 FPA 방식 적외선 시커를 사용해 헬기와 수상함 표적 대응 능력이 추가되었지만 그 대가로 가격이 블록0와 비교해 1.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가격 상승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램의 납기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한국 해군을 괴롭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램 미사일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FMS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했으나 개발사인 레이시온 측이 충분한 생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력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 측은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FMS 규정상 보증 주체인 미국 정부에는 지연에 대한 보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해군은 레이시온사와 직접 협상을 벌여야 했으며 최종적으로 수년이 경과한 뒤에 100만 달러 규모의 소액 배상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램 미사일 납품 지연이 지속되자 결국 2008년에는 국내 방위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면허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말부터 2011년까지 램 미사일 국내 조립 생산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조립 생산을 통해 인도 시기가 단축되고 저장 탄약 신뢰성 평가 작업과 저장 수명 연장에 필요한 시한 부품 국내 교체도 가능해졌지만 당연히 직구매와 비교해 획득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RIM-116램과 함께 임팩 훈련 과정에서 미국제 SM-2 스탠다드 미사일까지 신뢰성 및 보상 불량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개발사들은 한국 해군에게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당위성을 강력히 어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방과학연구소는 천공 지대공 미사일 개발 성공 이후에 지속적으로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제안했지만 해군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이 미국제 램 함대공 미사일 도입 과정에서 말썽을 부리니 ADD가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제 무기를 살 때 우리나라는 60%를 미 정부의 FMS 보증으로 사지만 사실 서류와 과정만 복잡해지고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 정부가 배상 관련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시돼 자체 개발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시 개발 중이던 천공 지대공 미사일은 시험평가에서 최대 사거리가 40km이며 요격 고도는 15에서 20km에다 아주 우수한 명중률을 보여줘 한국 해군에게 국내 기술력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은 2009년 당시 개발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에게 램 블록 제로 정도의 성능을 지닌 저렴한 함대공 미사일 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력 덕후인 국방과학연구소나 LIG 넥스원은 당시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KU-밴드 레이더 시커와 스트랩 다운 방식 비냉각 적외선 시커를 갖춘 세계 최초의 함대공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스트랩 다운 방식의 비냉각형 적외선 시커는 저렴하고 간단함에도 함대공 미사일의 최대 방해물인 체포와 견인식 기만기에 쉽사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텔스 미사일도 요격 가능한 미국의 SM-2 블록 3B보다 5배 싸면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당시 경쟁자였던 미국의 RIM-7P, 시스페로우나 RIM-116램의 최대 기동성은 20G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20G는 중력 가속도의 20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해공쌤은 약 10km 거리에서 50G급 기동력을 보였는데요. 15km 정도에서도 30G급의 고기동을 발휘해 충분히 러시아제 선번이나 야혼트와 같은 마하 3속도 12G급의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수행된 수락 시험평가 당시에는 한국 해군의 요구에 따라 원래 규정된 5발이 아닌 10개의 아음속 표적을 동원하였습니다. 이 당시 해군은 10개의 표적 중 9개를 성공적으로 격추시킴으로써 요구된 90%의 명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해군의 업체 발표 공식 사거리는 12km인데 반해 저속 가음속 항공기나 대함미사일이라면 사거리가 최대 20km에 달했는데요. 해군은 시험평가를 끝내고 현재 LIG 넥스원을 통해 양산이 개시되어 2021년부터 우리 해군의 새로운 강습 상륙함인 마라도함, 대구급 호위함, 천왕봉급 상륙함 이외에 기뢰부설함과 보급함 등의 다양한 20여 척에 차례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발당 양산 가격은 10억 원 수준이며 향후 전체 생산 수량은 500여 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군은 동급의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인 램, 블록2보다 50% 정도 저렴하며 전체 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하면 개발에 투입된 1,617억 원의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국방비가 적은 국가들 사이에 해군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국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군쌤의 개발 성공 이후 국내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LSAM을 기반으로 SM-6급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함대 공유도탄2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LSAM 탄도 미사일 요격형을 바탕으로 SM-3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개발되어 양산이 이루어져야 알겠지만 추세로 볼 때 개발 중인 미사일들 또한 엄청난 가성비로 비교적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산 무기가 힘없는 나라들의 주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